예, 땡땡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제보합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심하던 시절엔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검증해야죠. JTBC 팩트체크에 제보해도 쉽네요. 새날에서 대신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의원님, 송호창, 안철수 누가 거짓말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팩트체크가 아니라도 새날 같은 팟캐스트에서 대선 때까지 언급만 해줘도 반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같이 순진한 척 실실 쪼개면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끔찍합니다. 예, 땡땡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메일은 지금 이 동영상의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당시 지역구를 양보하던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로 발언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계시던 그 안철수님께서 노회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노원병이죠. 거기 출마하게 됐는데 전화를 해서 딱히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정치인 안철수니까 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일면식도 별로 없는 사이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냥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곧이어 YTN에서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합의했다면서요? 안철수 씨하고 통화하고 합의했다면서요? 라고 기자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이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던 시점인 거죠. 삼성 엑스파일로 의원직을 잃고 나서 그 지역구를 안철수가 들어올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보고요. 제보라면 제보고 그 음성은 제가 따로 방송으로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는. 자, 두 번째 메일입니다. 이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 반부패 사회, 그리고 국민통합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저렇게 발의해놓고 자기 딸 재산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보합니다. 예, 이 메일이 온 지가 며칠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자가 본인 딸의 재산이 1억 1천만 원? 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공식적인 문서로 재산 공개를 할 때 그걸 등록해서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 딸 재산 공개할게 1.1억 원이야 이렇게 공개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할 때는 서류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씨는 그것을 끝까지 독립세대라고 해서 거부하다가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그냥 말로 인정했대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통상적이라면 자녀분, 따님 되시는 분의 재산 내역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됐죠?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 메일에 보내주신 내용은 2015년 11월에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안철수 씨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던 의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줄여서 알기 쉽게 부르는 말이 음서제 방지법이었거든요. 음서제가 그 돈 주고 공직 사는 게 음서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가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본인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그것도 대표 발의. 예. 해놓고 자기는 대선 들어와가지고 가족 중에 딸의 재산은 공개를 안 한다.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할 수 있는데, 안 하려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자료를 주고, 그렇죠. 제출해야죠. 이유를. 그렇죠. 이유를, 그렇죠. 합법적인 이유가 이래서 안 한다라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은 안 하고 말로 때우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재산이 얼마라고? 라고 말로 그냥 풀고 만 건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공식 서류로 들어가게 되면 검증을 하게 돼 있고, 그게 거짓말일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 재산 공개에 덧붙여가지고 그거를 더 첨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잘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인 게 안철수 씨가 굉장히 이거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허위 기재로 발견이 되잖아요.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그만둬야 돼요. 취소가 됩니다.
갑자기 오싹해지네요. 오싹해지죠. 이거는 뭐 탄핵이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공직자 날아가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마 우리나라 법은요, 법이 미비해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재산 허위 신고를 했다 그래서 날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재산이 2천억, 그러니까 재산이 2천만 원 틀렸어. 너 탄핵.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세대 자체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도요. 그렇죠? 뭐 증빙 자료라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미국에는 매해 4월 15일 날에 세금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주에다가 보내는 게 있고 나라로 보내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잘 명시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돈이 있는지를 다 통계적으로 딱 볼 수 있고 그거를 최소한 5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의무가 있어요. 정말 깨끗하다고 하면 그냥 이했다. 이거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쉬워요. 그 서류 한 장만 보내주면 되겠네.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는 뭐 자잘구리하게 뭐 이것저것은 안 한다 쳐도 첫 장이 딱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고 거기에 내가 번 것은 이거고 내가 사용한 건 이거고 그러니까 쫙쫙쫙쫙 그 내역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미국 그 세법입니다. 대변인이 그냥 말로 인터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억 1천만 원이요? 네. 1억 1,200. 예. 네. 그건 말로 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박지원 대표인가요?는 알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언론 부회를 계속하고 언론에서는 그걸 계속 때리는데 이것을 정말 투명하게 하고 싶은 안철수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명을 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이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세무과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안설희 씨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1억 1,200만 원 가량이라고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 중인 2013년식 자동차 한 대가 전부다 이렇게. 이건 해명이 아니죠. 해명이라고 좀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그게 말로 얼마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말로 하는 건 박근혜가 그동안 잘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요 한국에 와서 일정 기간에는 세금을 거진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2배로 냈어요. 한국에서도 내고 미국에서도 내고. 그러니까는 이 증빙 자료라는 것은 딴 건 몰라도 국가가 가지고 가는 그 세금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MIT 공부하셨잖아요. 네. 이분이 하신 말이 이거예요. 미국의 IRS, 이게 국세청 소득 네. 자료, 아까 일학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IRS 소득 자료하고 부모의 송금 내역, 3만 불 소득으로 학비, 생활비 충당 가능 의문에 대해서 요 두 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만 달러대의 소득으로 스스로 학비를 내면서 2천에서 3천 달러의 월세를 내고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의문도 제기했고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좋은 제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또 뭐 그쪽 관계자를 시켜가지고 오해가 있었다는 요구합니다. 뭐 미안하다는 좀 사과도 애매한 사과를 전혀 못했는데 사실 그때 조금 격분했었죠. 왜냐면은 노원병이 뭐 제 사유지도 아니고 또 우리 진보정의당의 독점적인 지역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억울한 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은 좀 냉정하게 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죠. 뭐 안철수 씨도 출마 못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좀 이제 정치 평론식으로 보자면 그 사람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어려운 곳을 돌파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나 이제 서울에서 진보정의당이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억울하게 빼앗긴 지역에 굳이 오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민주당의 그 주요 간부 그 의원을 만났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솔직히 여기에 이번에 선거가 3개 치러지는데 자기들은 처음부터 노고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이유가 진보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우리를 도와줬던 당이다. 자기들은. 두 번째, 여기는 진보정의당에서 억울하게 의석을 빼앗긴 지역이다. 따라서 여기 도전하는 것은 도전권은 진보정의당에 주는 게 맞다. 자기들이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들은 뭐 대선 패배의 또 미안함도 있고 해서 이번 선거만큼은 그렇게 꼭 한 명 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충남, 부여, 청양 나가면 떨어지는 게 분명한 그 지역에 차라리 후보를 내고 야권연도의 또 하나의 축인 안철수 교수 쪽은 부산 정도 여기 가면 승산도 있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들은 그래서 단일화를 하면 이렇게 하는 단일화가 셋 다 윈윈하는 단일화다라고 자기들 생각이라고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말도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철수 교수가 노원병에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냉정하게 보면은 문제는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굳이 하겠다면은 그런 이제 나쁜 여론 가지고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삼았던 건 뭔가면은 평소에 서로 뭐 이렇게 친하게 전화를 하는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왔고 전화 내용은 그냥 안부 전화고 근데 제가 전화 받을 때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점심을 제가 하고 전화 끊고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방금 누구하고 통화한 줄 알았는데 누군데 안철수 교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사람 한국에 왔나? 아니 미국에서 전화했다. 왜 전화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전화를 그냥 했을까? 뭔가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노원에 출마해서 전화한 건지 내가 제 아내한테 아니면 영도에 출마해서 나한테 전화한 건지 아니면은 출마는 이번에 안 하지만 좀 대선 후보까지 된 사람으로서 통큰 정치를 위해서 큰 최근에 어려움을 당한 저에게 위로 삼아 전화한 건지 전화 내용만 가지고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방금 안철수 교수랑 국제통화했었죠. 그리고 노병 출마를 양해하셨다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통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냐. 안철수 캠프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안철수 캠프 관계자 모 의원에게 전화를 바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 되느냐. 당신들이 이런 하지도 않은 대화를 꾸리고 다니느냐 했더니 또 자기들은 두 사람 통화한 내용은 통화했다는 사실은 그 송호창 의원이 본인만 알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자기 캠프에서도. 캠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일단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전화는 뭐냐니까. 아, 기자가 넘겨짚은 거라요. 기자가 자기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후에 자기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노병 전화 양해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또 한 거예요. 이번에는. 나한테는 기자가 넘겨짚은 거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 과정이 저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마음으로는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오는 걸 대놓고 욕을 하기도 좀 그렇죠. 속은 상하더라도. 근데 이걸 우리를 팔아서 거짓말하는 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며칠 전에 그쪽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28일날 후보 나가는 걸로 결정한다는 전국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전국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3월 4일부터 후보를 확정시켜 나가는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가 후보 만들어 간다는 걸 알고 급하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출마 선언을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의원이 출마하면서 자기 입으로 출마 선언 안 하고 남을 시켜가지고 출마 선언하기 처음입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왜 그럼 그렇게 급하게 했을까? 본인이 들어서 직접 하면 될 일을. 이런 과정이 너무 좀 예의에도 정치 도의에도 벗어나는. 그러니까 사회를 배운다는 게 욕부터 배운다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나쁜 어떤 그런 정치 행태부터 배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여서 매우 안타깝다. 유감이다. 그런 예, 땡땡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제보합니다. 안철수 신드롬이 심하던 시절엔 노회찬 의원이 억울하게 욕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검증해야죠.
JTBC 팩트체크에 제보해도 쉽네요. 새날에서 대신 팩트체크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의원님, 송호창, 안철수 누가 거짓말을 한 건지 궁금하네요. 팩트체크가 아니라도 새날 같은 팟캐스트에서 대선 때까지 언급만 해줘도 반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같이 순진한 척 실실 쪼개면서 거짓말하는 대통령 끔찍합니다. 예, 땡땡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메일은 지금 이 동영상의 내용은 노회찬 의원이 당시 지역구를 양보하던 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로 발언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계시던 그 안철수님께서 노회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노원병이죠. 거기 출마하게 됐는데 전화를 해서 딱히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유가 있어서 했을 텐데 정치인 안철수니까 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일면식도 별로 없는 사이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냥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곧이어 YTN에서 기자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합의했다면서요? 안철수 씨하고 통화하고 합의했다면서요? 라고 기자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이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던 시점인 거죠. 삼성 엑스파일로 의원직을 잃고 나서 그 지역구를 안철수가 들어올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제보고요. 제보라면 제보고 그 음성은 제가 따로 방송으로 내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는. 자, 두 번째 메일입니다. 이날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의원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공정한 사회, 반부패 사회, 그리고 국민통합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저렇게 발의해놓고 자기 딸 재산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보합니다. 예, 이 메일이 온 지가 며칠이 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변하긴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자가 본인 딸의 재산이 1억 1천만 원? 뭐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공식적인 문서로 재산 공개를 할 때 그걸 등록해서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 딸 재산 공개할게 1.1억 원이야 이렇게 공개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가족의 재산을 공개할 때는 서류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씨는 그것을 끝까지 독립세대라고 해서 거부하다가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그냥 말로 인정했대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통상적이라면 자녀분, 따님 되시는 분의 재산 내역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됐죠?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 메일에 보내주신 내용은 2015년 11월에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안철수 씨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던 의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줄여서 알기 쉽게 부르는 말이 음서제 방지법이었거든요. 음서제가 그 돈 주고 공직 사는 게 음서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 등록 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업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가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본인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그것도 대표 발의. 예. 해놓고 자기는 대선 들어와가지고 가족 중에 딸의 재산은 공개를 안 한다.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안 할 수 있는데, 안 하려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자료를 주고, 그렇죠. 제출해야죠. 이유를. 볼 수 있고 그거를 최소한 5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의무가 있어요. 정말 깨끗하다고 하면 그냥 이했다. 이거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쉬워요. 그 서류 한 장만 보내주면 되겠네.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는 뭐 자잘구리하게 뭐 이것저것은 안 한다 쳐도 첫 장이 딱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고 거기에 내가 번 것은 이거고 내가 사용한 건 이거고 그러니까 짝짝짝짝 그 내역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미국 그 세법입니다. 대변인이 그냥 말로 인터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억 1천만 원이요? 네. 1억 1,200. 예. 네. 그건 말로 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박지원 대표인가요?는 알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언론 부회를 계속하고
언론에서는 그걸 계속 때리는데 이것을 정말 투명하게 하고 싶은 안철수 후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명을 받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보내주세요. 예, 보내주시면 그걸 보고 이게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세무과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안설희 씨의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1억 1,200만 원 가량이라고, 별도로 미국에서 이용 중인 2013년식 자동차 한 대가 전부다, 이렇게. 이건 해명이 아니죠. 해명이라고 좀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이유를 그렇죠. 합법적인 이유가 이래서 안 한다라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은 안 하고 말로 때우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재산이 얼마라고? 라고 말로 그냥 풀고 만 건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공식 서류로 들어가게 되면 검증을 하게 돼 있고, 그게 거짓말일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는데, 재산 공개에 덧붙여가지고 그거를 더 첨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잘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인 게 안철수 씨가 굉장히 이거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허위 기재로 발견이 되잖아요.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그만둬야 돼요. 취소가 됩니다. 갑자기 오싹해지네요. 오싹해지죠. 이거는 뭐 탄핵이 아니고 당연히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공직자 날아가는 거예요. 취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마 우리나라 법은요, 법이 미비해가지고 대통령이 자기 재산 허위 신고를 했다 그래서 날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재산이 2천억, 그러니까 재산이 2천만 원 틀렸어, 너 탄핵,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세대 자체를 분리시켜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도요. 그렇죠? 뭐 증빙 자료라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미국에는 매해 4월 15일 날에 세금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주에다가 보내는 게 있고 나라로 보내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잘 명시돼 있어요. 내가 얼마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돈이 있는지를 다 통계적으로 다